2025년 기술주 시장에서 가장 큰 반전을 보여준 기업 딱 하나만 꼽으려면 많은 분들이 인텔을 떠오르실 겁니다. 네, 연초만 해도 비관론이 정말 팽배했는데 연말 가서는 주가가 거의 80%나 폭등했으니까요. 그렇죠. 2025년 초 분위기는 뭐 거의 파산하는 거 아니냐는 수준으로 암울했죠. 맞아요. 그런데 3월에 리프탄이라는 새로운 CEO가 구원투수처럼 등판하고 3분기에는 미국 정부, 소프트뱅크, 심지어 오랜 경쟁사인 엔비디아까지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그냥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희망을 넘어서 거의 열광에 가까운 분위기였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80% 상승은 이제 일어난 일이고 투자자들의 시선은 전부 2026년으로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2025년의 이 반등이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을까요? 아니면 2026년 인텔이 정말 반도체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일까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인텔 시가총액이 한 1,73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엔비디아나 다른 AI 선도주자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거든요. 아, 아직도요? 네, 이 말은 만약에 경영진이 내놓은 청사진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아직도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실행력의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실행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인텔의 운명을 결정할 세 가지 열쇠. 바로 수익성, 기술력, 그리고 고객.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단순히 뭐 차트 분석을 넘어서요. 인텔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의 체질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그렇죠. 지금 재무제표만 딱 놓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0.23달러에 불과했는데 이걸로 지금 주가인 36달러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텔의 현재 재무구조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놓치고 계세요. 전환점이요? 네, 바로 이중긍정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인데요. 2026년에 인텔 이익이 극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 긍정 효과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두 가지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탈 TSMC, 그러니까 TSMC 의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 탈 TSMC. 네, 지난 몇 년간 인텔이 아일랜드랑 애리조나의 최첨단 공장, 팹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네 최첨단 칩 생산은 최대 경쟁사인 TSMC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와, 자존심도 상하고 비용도 엄청났겠네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지난 분기에 TSMC 총 이익률이 무려 59.5%였어요. 59.5%요? 네, 인텔은 그 엄청난 마진을 그냥 고스란히 TSMC에 지불해야 했던 거죠. 그 결과 정작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 분기에만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동안 내 공장은 비어 있었으니 손실이 2배로 커지는 구조였군요. 바로 그럽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구조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아, 어떻게 바뀌죠? 2024년 말부터 돌리기 시작한 인텔 3 공장이랑 바로 이번 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 18A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TSMC에 주던 막대한 외주 비용이 사라지죠. 이게 첫 번째 긍정 효과고요. 아하. 그리고 그 돈으로 텅 비어있던 자기 공장을 돌리면서 매출이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긍정 효과입니다. 비용 절감이 곧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익이 말 그대로 2배로 증폭되는 거죠. 듣고 보니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네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익 개선 요인도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수율 개선입니다. 수율 개선이요? 네, 솔직히 지금 인텔의 최첨단 18A 공정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생산 비율이 아직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건 경영진도 인정한 사실이고요. 잠깐만요. 수율 개선이라는 건 사실 모든 반도체 회사가 매번 하는 약속 아닌가요? 하하하, 그렇죠. 과거에도 인텔이 장밋빛 전망 내놨다가 못 지킨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새 공정을 처음 돌릴 때 수율이 낮은 건 뭐랄까
새로운 레시피로 처음 요리할 때 실패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중요한 건 개선의 속도와 방향성이죠.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인텔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경영진은 2026년 내내 수율이 꾸준히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개선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수율이 1% 오를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고 그게 전무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어있던 공장이 돌아가고 그 공장의 생산성도 계속 좋아진다. 2026년 인텔의 재무제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결국 반도체는 기술력이니까요. 그렇죠. 인텔의 비장의 무기라는 18A 공정, 정말 TSMC의 2나노 공정보다 뛰어난 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갑론별락이 정말 뜨겁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만 객관적인 기술 사양만 놓고 보면 인텔이 명백하게 앞서 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우선 인텔은 이 기술을 18A, 16웅스트롬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업계에서 통용되는 TSMC의 2나노 공정과 직접 경쟁하는 기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름만 다른 같은 체급의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두 기술 모두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처음 쓴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인텔이 TSMC보다 확실히 먼저 상용화하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요? 네, 바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지금까지의 칩은 모든 전기 배선이랑 데이터 통로가 좁은 골목길에 막 뒤엉켜 있는 것과 같았어요. 네. 후면 전력 공급은 이 중에서 전기 배선만 따로 떼서 칩에 둔면, 그러니까 지하로 보내버리는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전력선을 칩 뒤로 옮기는 게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요? 얼핏 듣기엔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왜 TSMC도 아직 못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칩 뒷면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신호 간섭이나 발열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하거든요. 극도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죠. 아, 인텔이 이걸 먼저 해냈다는 건 칩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지상에 있던 전기선을 지하화하니까 지상에는 데이터가 다닐 수 있는 훨씬 더 넓은 도로를 만들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그죠. 그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어넣거나 신호 통로를 더 넓혀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하네요. 후면 전력 공급이 인텔의 확실한 무기라면 혹시 뭐 숨겨둔 카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후면 전력 공급보다 더 강력한 너크아웃 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바로 하이 NA UUV라는 차세대 장비의 조기 투입 가능성입니다. 하이 NA UUV. 이름이 정말 어렵네요. 하하, 반도체를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EUV는 그 그립을 그리는 가장 정교한 펜입니다. 아, 펜이요? 네, 하이 NA UUV는 그 펜의 심을 훨씬 더 가늘게 만든 차세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존 로우 NA UUV가 13나노미터 굵기의 선을 그렸다면 하이 NA UUV는 8나노미터 굵기로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효율 향상을 가져오나요? 인텔 발표에 따르면요. 과거에 로우 NA 장비 3대랑 무려 40단계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던 작업을요. 하이 NA 장비 단 1대와 한 자릿수 단계의 공정으로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단 한 대로요? 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생산 시간과 수율 자체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이죠. 대단하네요. 업계에서는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4억 달러에 육박하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사는 것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인텔이 이 도박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공식적으로 인텔은 이 엄청난 장비를 18A의 다음 세대인 14A 공정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2026 18A 공정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 차이가 미스테리입니다. 인텔은 이미 2023년 말에 이 장비를 세계 최초로 인도받았고요. 불과 몇 주 전에는 양산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의 인수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발표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미 장비도 있고 양산 준비도 끝났는데 2028년에나 본격화될 14A 공정까지 굳이 기다린다.
업계에서는 2020년에 본격 가동되는 18A 공정에 이 기술을 먼저 투입해서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아무도 못 따라올 만큼 벌려놓는 비밀병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시나리오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쳐도 결국 이걸 사줄 고객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질문은 누가 인텔에게 칩 생산을 맡길 것인가?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고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내걸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운명을 가를 만한 중요한 발표들이 바로 2026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에 벌써부터 구체적인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은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네, 애플이 자사의 차세대 M 시리즈 프로세서 중 일부에 18A의 개선 버전인 18AP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그 까다로운 고객을 유치한다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인텔의 기술력은 시장에서 완벽하게 증명되는 셈이죠. 애플뿐만이 아니죠. 더 놀라운 이름들도 들리던데요. 홍콩의 GF증권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심지어 인텔의 병생의 라이벌인 AMD 요차, 인텔의 차세대 14A 공정을 사용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AMD요? 평생을 경쟁해온 숙적이요? 네, 아니, 그건 마치 코카콜라가 펩시에게 자기네 콜라 원액 생산을 맡기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과거의 시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죠. 네. 하지만 이제 산업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쟁 관계보다 세계 최고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아, 여기에 지정학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요. 많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의 생산이 집중된 TSMC의 대안으로 자국 내에 있는 안정적인 최첨단 파운드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거든요. 인텔은 그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루머에 신뢰를 더하는 전문가 발언도 있었다면서요? 네, 유명 분석 기관인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의 패트릭 무어 헤드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직접 만나본 인텔의 잠재 고객들이 14A 공정 시제품을 보고 와서는 이건 진짜다 라고 말했다고요. 와, 이건 진짜다. 만약 이 루머 중 단 하나라도 2026년에 현실이 된다면 이건 그냥 고객사 하나 더 유치한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TSMC가 지배하던 파운드리 시적의 판도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신호탄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사건이죠. 인텔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표이자 TSMC의 독점 구도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선언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2025년이 인텔의 부활 선언이었다면 2026년은 그 선언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결실의 해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자체 공장 가동으로 인한 확실한 수익성 개선, 후면 전력 공급과 하이 NAEUV라는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 확보 가능성,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꿈의 고객 라인업 확보라는 기대감까지.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면 2026년은 미국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2026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텔 대 TSMC라는 경쟁 구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텔이 엔비디아나 AMD 같은 오랜 경쟁사들의 칩까지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네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쟁자와 고객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 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과연 전례 없는 기술 협력과 혁신의 시대를 열게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경쟁을 낳게 될까요? 이 변화가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미칠 거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인텔의 행보를 지켜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